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뭐 혹시 새벽에 이 축구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기다리다 잠들어가지고, 그죠? 한 1시 반, 2시까지는 살아있었는데 분명히 눈 뜨니 자고 있어. 자, 어떻게 되는지 뭐 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음. 자, 어쨌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했겠죠, 그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26페이지 조직 사명서, 저희가 가족 사명서하고 조직 사명서까지 하면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고 하는, 우리의 2번의 습관은 또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요거 이제 자꾸자꾸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 이 가족 사명서의 어떤 필요성,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거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반드시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직 사명서도, 할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야, 못 해낼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어, 진짜 결코 쉽지는 않은, 근데 어쨌든 이제 한번 보기는 볼게요. 자, 조직 사명서. 사명서는 성공적인 조직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필수.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 내에 조직 사명서를 만들 수 있다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꾸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 스티브 코비가 이 전문 강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을 코치하기도 하고 기업을 코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기업을 코치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이 이 기업을 코치하면서 뭘 하는 거였다 효과적인 조직 사명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가 정말로 감동받은 조직 사명서의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효과적인 조직 사명서는 반드시 여기서 이제 별표 100개가 뭐냐면 조직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 그러면 비효과적인 사명서, 그러니까 조직 사명서는 있긴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있으나 없으나가 뭐 다르지 않아. 하는 것은 뭐다? 외부에서 온 조직 사명서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외부에서 온 건 뭘까? 외부에서 온 것.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조직 내에 뛰어난 어떤 한 사람, 조직 내에 너무 탤런트 좋은 사람이 지 혼자 막 사명서를 쓴 거거나 아니면 CEO가 밖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훅 들고 와서 자, 오늘부터 이게 조직 사명서야. 어때? 괜찮지?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보는 거야. 요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외부에서 온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학교 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조직 사명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얘기는 사실 딱 한 가지에 뒤에 나오는 딱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 때도 약간의 조직 사명서를 여러분이 다 경험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다? 그 폰 다 기억나시죠?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 있는 맨 앞에 그 폰 없는 반 없었어요. 학교 급훈 기억납니까, 여러분? 뭐 제가 라떼인가요? 저 때는요 태극기가 있었고 요쪽에는 그 학교의 저 메시지, 그다음 여기 반 메시지 이렇게 있었어요.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뭐 우리가 1학년 일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을 우리가 어떤 급풍 속에 있었는데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왜 안 날까요?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아서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아서. 어, 참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물과 기름인 거죠. 존재하긴 하나?
나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메시지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강조하면 조직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키는 과정은 완성된 사명서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서가 실천을 위한 필수 조건이 뭐다? 어, 조직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키는 거. 특별한 한두 사람,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 적극적인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참여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 사명서. 그건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내는 거죠. 음. 저는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뼈저리게 느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조직 설명서를 엄청나게 잘하고 싶어요. 실은. 근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박주리도가 한 번도 내한테 조직 설명서 만드는데 오라 안 했는데 맞죠? 저는 이걸 맨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자료를 만들 때 여러분 봐요. 지금 이동훈 박쥐 패밀리에는 연금 노트라는 자료도 있고 365라고 하는 초록색 자료도 있고 스케줄 자료도 있고 Q&A 자료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카탈로그 우리 내 안에 있는 우리끼리 말로 하는 카탈로그도 있죠. 진짜 카탈로그 말고 우리끼리 하는 카탈로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직 내에 자료가 많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료가 몇 개입니까? 이동호 박쥐 패밀리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자료는 몇 개일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자료는 몇 개일까요? 다르죠. 예를 들어 제가 필드 나가서 어떤 사람을 보면 리더님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잖아. 왜 걱정이야? 이게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요. 그걸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딱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만들 때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 훌륭한 자료인데 왜냐면 제가 그 자료를 만들 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어떤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만든 자료도 있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데 A인데 B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방을 써서 만든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다 피 같은 자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을 줄여서 잠을 줄여서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쥐어 짜서 생쇼를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 장 한 장이 다 피 같은 자료인데 여러분에게는 몇 개가 자료일까요? 9% 연금 노트도 제가 느끼는 느낌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참여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알죠.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는 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모두를 모아서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몇몇의 제 의견을 얘기를 하죠.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몇몇에게 제 의견을 얘기하고 반응이 나쁘지 않아. 저 생각과 비슷해. 그럼 저는 진행을 하고 일단 뿌려주죠.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나름 노력을 해서 뿌려주고 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또 미친 짓을 했구나 이거예요. 제가 혼자 느끼는 거예요. 또 미친 짓을 했구나. 이번에 저희가 10일이죠? 만나죠, 저희가. 10일 맞죠? 음. 그때 만날 때 제가 또 뭘 하겠어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자료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틀, 토요일까지 밤새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필드용, 여러분이 필드에서 오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날 짜잔 하고 이렇게 자료도 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어떻게 멘트 하는지도 제 멘트도 다 써놨어요. 짠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저도 이제 이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긴 하나 여러분들이 최대한 봉착시키는 걸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나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자료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또 뭐 하나 나왔네? 혹은 뭐 이렇게 무관심 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느낌은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조직 사명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 이걸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모든 회사에 이걸 못하나? 그건 아니죠. 여기서 엄청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IBM을 나오는데 IBM은 이 조직 사명서가 개인에 대한 존중, 탁월, 서비스 이게 이제 조직 사명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 사명서가 예를 들어 물과 기름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정말 우리 회사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 뛰어나고 탁월성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뛰어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IBM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IBM에서 이 스티브 코비가 직접 일어난 이 IBM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몸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가 약간 특별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IBM이 안 거죠. 그래서 이 분의 가족이 이제 근처 병원에 IBM에서 근처 병원으로 안내하려고 하니 나는 찝찝하다. 우리 남편이 지금 그 뭐, 의사, 에게, 받고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하니 IBM에서 헬리콥터로, 헬리콥터로 공항까지 이분을 데려가 주고 거기서 전세기로, 이분의 집까지 그래서 그분이 그 원래 이렇게 의뢰하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배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본 이 스티브 코비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그 IBM 직원은 그냥 우리 회사 늘 이래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직 사명서가 살아있는 곳, 영향을 미치는 곳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CEO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모두가 CEO가 되는 환경. 음. 근데 정말 우리 비즈니스는 모두가 CEO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IBM은 모두가 CEO는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일 뿐이지만 이 조직 사명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내가 이 직장에 있는 한은 그죠? 1인 CEO가 되겠다라고 하는 효과를 조직 사명서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우리는 진짜 CEO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CEO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사명서가 없어도 우린 다 그죠? CEO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호텔에 이 조직 사명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이제 묵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늦은 밤에 도착해가지고 체크인을 한 뒤에 그 체크인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룸 서비스 되냐? 되냐? 물으니까 룸서비스는 이 시간은 안 된다. 직원들이 다 퇴근했다. 근데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주방에 가서 샌드위치나 뭐라 써노?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 원하시는 것을 룸서비스 해드리겠다. 물론 정식 룸서비스만큼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요렇게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응? 대부분의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가 목숨인 호텔도요.
시간 지나서 10시 지나면 룸서비스 그 퇴근을 하죠. 퇴근을 하면 주방에 주방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어떡하죠? 너무 죄송하다. 지금은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최선이잖아요. 너무나 상냥하게 웃으면서. 근데 이 호텔은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거기서 스티브 코비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상황, 그 프론트데스크 직원과 본인이 있는 그 상황에는 누군가 이 직원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란 얘기예요? 사명서가 효과를 발휘하고 힘을 내고 있는 곳은 모두가 CEO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가 아닌 거죠. 사명서 자체가 내 상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스티브 코비가 이 호텔에 있을 때 그 프론트 데스크 직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 영역에서 다 똑같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 씨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마커펜 같은 게 필요해서 이 마커펜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아무 직원을 불러서 물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원래 자기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고객이 그것을 원한다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어, 이제 코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데스크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 마커펜이 필요합니다. 아, 그거요. 그거는 저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또 그 다음에 어,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명서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그쪽 호텔 측에서 우리는 다 이미 호텔의 사명서가 있고 개인 사명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의 사명서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철저 봉사가 호텔의 사명서였고 그 사명서에 맞는 개인의 사명서가 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또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명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기는 많이 봤다. 근데 그게 적용되고 있는 회사는 정말 드물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훌륭하게 적용을 했냐? 효과를 발휘하고 있냐? 라고 물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근데 그 함께에는 웨이트레스, 출납계 직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까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명서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원이긴 하나, 어, 자기의 어떤 쉽게 말하면 프라이드죠. 그걸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서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상사이기도 하고 내가 직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룸서비스를 시킨 거예요, 스티브 코비가. 근데 이 룸서비스 직원이 룸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코코아를 테이블에 쏟은 거예요. 그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락이 온 거죠. 본인이 지금 룸서비스 하는 과정에 테이블볼을 버려가지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코코아를 다시 타고 테이블 세팅을 다시 해서 룸서비스를 받은데 한 15분 정도 늦었다는 게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근데 그게 스티브 코비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다. 급한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라고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날 총 지배인이 스티브 코비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어제 우리 직원이 를 통해서 15분 늦었다. 너무 죄송하다. 당신이 원한다면 뷔페권 선물로 드리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왔다는 거죠. 거기에 스티브 코비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 직원, 어젯밤에 있었던 직원은 그 얘기를 상사에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본인의 실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할 필요가 없다. 본인에게 마이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직원이 모든 자기의 실수까지도 상사에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고를. 왜? 왜 보고를 했을까요? 어. 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니까. 자기가 야단을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231페이지. 가족을 포함하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 조직에서 일어나는 근본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결이나 결심에 헌신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방관자. 헌신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32페이지. 왜 방관자가 될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에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신이 참여한 결정에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마디. 핵심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 훌륭한 조직을 만들고 싶죠. 가족 사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명서를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가족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가족은 그 구성원은 그 메시지에 헌신하지 않는다. 메시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죠? 서로가 합의해서 결정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아들도 나도 헌신합니다.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아들에게조차 이거 해야지 라고 명령 지시한 것은 그 아이는 내가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겠죠. 맞습니까? 그렇겠죠. 헌신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 제일 중요하다. 성공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이 조직 사명서를 정말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예를 들어 뭐 지금의 저처럼 미치지 못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입니다. 상담. 우리 상담을 할 때 우리에게 이 조직 사명서 같은 시스템은 상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하면 그들은 그 상담 내용에 헌신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상담을 스폰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하면 스폰서인 나도 그 내용에 헌신하지 않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함께 합의점을 찾아내서 그쵸? 그것을 그 내용을 결정했을 때 서로가 거기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어. 일방적이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헌신하지 않는다. 그 누구라도 나이랑 상관없다. 위치, 직업, 아무 다 상관없다. 그죠? IBM도 그렇고 이 호텔도 그렇고 정말로 CEO인가요? 자기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직원.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는 직원일 뿐이지만 이 직원들이 각자 다 CEO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써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충분한 시간과 신중함을 그리고 올바른 원칙을 필요로 한다. 공유된 비전과 가치관의 조직 구조, 경영 스타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용기와 성실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실이겠죠. 예. 성실.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공유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진실로 반영하는 조직 사명서는 일치 단결과 헌신적 참여를 창출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조직 사명서를 스스로 마음속에
세운 구성원들은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확고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233페이지 습관 2에 대한 얘기들 쭉 읽어보시고 234페이지 한번 쭉 써보시고 예 오늘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 앞에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까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에서 독립까지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존에서 독립까지 두 가지를 벌써 해치워 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충분히 피드백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